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말뜻이 뭐냐면 그래프 위치로 파악을 해보시면요,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 x 범위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 얘보다 위에 있을 때 범위요. 그런데 얘가 지금 교점 좌표 보니까 여기 x좌표가 0이고요.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3이네요. 그쵸?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더 위에 있고요. x가 3보다 클 때 fx가 더 위에 있네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크고, 이때가 답이죠. 그치?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도 내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쪽으로 넘겨요. fx-gx가 0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되는데, 봐봐. 얘 2차 함수고 얘도 2차 함수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뺐을 때 얘가 만약에 뭐 2x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 얘에서 얘 뺐을 때 2차 함수인 거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최고차 한계수 뭐야? 양수죠. 그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였을 거라고요. 그치? 근데 얘가 언제 0이야? x가 0일 때 3일 때가 0이지. 둘이 같아가지고. 그치? 아, 그럼 얘가 x축과의 교점이 0과 3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죠. 얘가 fx-gx가. 근데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범위니까 여기죠. 0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고. 그래서 답은 똑같습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차이 함수. 그치? 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이거 그리는 이거 방식 있죠. 요거 그리는 거 하나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꽤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그렇지만. 뒤로 갈게요. 그래서 20 몇 번 할 거냐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24번, 5번 두 개 해볼 건데, 자, 얘를 함수 fx라고 하고요. 얘를 gx라고 했을 때 요걸 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말뜻이 뭐냐면 딱 보니까 얘에서 얘 뺀 거죠. 얘에서 얘 뺀 거잖아. 얘는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x의 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두고 풀던지, 아니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x의 범위 좀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보고 그냥 그대로 풀던지, 선택지는 두 가지죠. 그런데 나는 이거 먼저 해볼게요. 얘에서 얘 빼봐야 2차 함수인 거 똑같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대로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이거 는 0을 만족하는 게 뭐야? 교점의 x좌표잖아. 교점 x좌표가 뭐랑 뭐야? 3이랑 8이죠. 그 얘는 x축과의 교점이 3, 8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뭐다? 얘가 지금 y는 fx-gx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난 얘가 지금 뭐야?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범위 구하는 거 아니야?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요 범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3이랑, 이거 4지. 3이네. 3과 8이죠, 이렇게. 따라서 이거의 근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네.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이거를 이 상태로 해석을 해서 fx가 gx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범위니까 요 범위지. 그치? 어떻게 해야 돼? 3부터 8까지잖아. 그치? 그래프 그대로 주어진 대로 한번 해석을 하던지, 이렇게. 둘 중 하나라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각각을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 차이 함수 그려내는 거, 이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차에서는 꽤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얘도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좀 구해달래요. 그치? 그 있잖아, 말뜻이 너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겠죠. 그치? 아까처럼 fx-gx 그래프 그리듯이 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할 텐데, 곱한 거를 그려내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너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 두 개 곱한 게 양수야? 그럼 둘 다 부호가 양수이거나 둘 다 부호가 음수이거나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맞지? 사실 이거는 연립방정식 표현, 연립부등식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데, 첫 번째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와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고,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야, 얘가. 맞지? 그럼 봐봐. 야, fx가 0보다 크대. fx가 0보다 크려면 여기 보니까 어떻냐면 0보다 커야 돼. 그럼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지. fx는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gx가 0보다 크대요. 어디랑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네. 이거지.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범위는 이거밖에 없죠. 3, 5 이거네요. 그지? 3보다 크고요. 5보다 작아야 되고, 첫 번째. f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러려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고, g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gx가 0보다 작으려면 여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5보다 크고 이래야 되니까 얘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통범위가 얘랑 얘네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이렇게 두 가지겠네요. 그럼 그 해는 뭐니? 라고 했으니까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그치? 됐습니까? 하나만 볼게요. 26번.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달래요. 얘는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접근하시면 y는 이거라는 이차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두 개 있죠. 이렇게 근이 x축과의 교점이. 그치? 그럼 뭐랑 뭐 있습니까? 3이랑 6이네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이때의 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어디야? 이거잖아 여기. 그래서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얘 해가 이거지. 그치? 그런데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가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말뜻이 뭐냐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죠. 맞지?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면 아래로 볼록한 놈이 얘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잖아. 그럼 얘의 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안쪽 범위 해서 이렇게 닫힌다고요. 알파 이상 그 다음 베타 이하 이렇게요. 그 다음 만약에 얘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까?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어때 해야 돼? 이놈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의 범위니까 이쪽 범위지. 바깥쪽 범위. 그치? 이때 얘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x가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고 큰 놈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이거 그냥 공식화해서 쓰자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자마자 6이랑 3 안쪽 범위 3 이상 6 이하네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 27, 28 똑같아요. 해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얘 판별식이 뭐야? 얘 0이지.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하나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얘는 딱 하나 있죠. 뭐? 다 크긴 한데 딱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x가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치? 2번도 해가 존재하고요. 3번도 한쪽으로 몰게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인데 얘가 지금 그 판별식이 0이니까 이 아래로 볼록하고 이런 상태죠. 그치? 맞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뭐야? 근이? 모든 실수입니다. 그치? 뭐가 들어가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맞죠? 4번 볼게요. 4번 한쪽으로 볼게.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보다 작대. 맞지? 그럼 봐봐. 얘는 판별식이 어때요? 얘 짝수 판별식 쓸게요. 36 마이너스 36은 0 이거지. 그치?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니까 얘는 접하고 있죠. 얘는 어땠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도 0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가 들어가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는. 그럼 얘는 해가 없네. 얘는 해가 없지. 그럼 답이 몇 번? 4번이죠. 4번. 됐습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위치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뭐다? x축과 교점이 몇 개인지를 살펴볼 때 얘가 판별식이 0이니까 교점이 하나, 얘도 판별식이 0이니까 교점 하나지.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교점이 몇 개? 2개. 이렇게 생겼겠죠.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교점이 없겠지. 그럼 붕 떠 있겠네요.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 됐습니까? 네. 30번 별표.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안 주어졌는데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주어졌는데 그래프 보고 알아낼 수 있죠. 얘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이랑 5였다는 이야기는 fx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냐면 최고차항계수 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야 되죠.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이랑 5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뭐 지나요? 0,5 지나니까 0 대입했을 때 얘는
이거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쵸? 아, 그럼 fx가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그치? 그런데 요 놈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의 x 값 좀 구해줘, x의 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요 지금. 양변에 3 곱하고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3 곱할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그리고 9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야죠.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인수분해가 6이랑 마이너스 4로 되니까요. 얘가 근이 이거고요. 얘에서 얘 빼달라고 그랬으니까 10이겠네요. 그쵸? 네. 그럼 30번은 10이고요. 뒤로 와서 31번 볼게요. 31번 옆에다 적어놔요. 부등식의 해 경계는 차의 함수의 실근이요. 부등식의 해 경계는 차의 함수의 실근.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너가 이런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얘의 근이 이렇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의 함수의 실근 좌표가 실근이 알파랑 베타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의 근이 이거래요. A랑 B 구해달래. 그럼 얘는 는 0에 두 근이 2분의 1과 4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이 차방정식의 두 근이 2분의 1과 4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2분의 9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랑 같아야 되고요. 곱이 2분의 4죠. 그러니까 2죠. 얘는 2분의 B랑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B는 4네. 그래서 두 개 뭐 해달랍니까? 더해달래요. 그럼 얼마? 3번이죠.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거 똑같거든요. 32. 32번의 답은 5번이고요. 33번에 2입니다. 2. 그 다음에 34번을 같이 좀 볼게요. 34번.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답니다. 근데 얘의 해가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답니다. 다음에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아니지 0보다 작다의 해를 좀 구해달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얘가 지금 보니까 되게 반갑죠. 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었다는 이야기인데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차의 함수의 근이니까요. 그런데 얘는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니까 딱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역수근을 가지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이죠. 경계가. 그 이제 네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안쪽 근인지 바깥쪽 근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얘가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두 근의 곱이 근데 0보다 크다는데 이렇게 안쪽 범위려면 A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음수죠. 얘가 이런 형태잖아요. 0보다 크다는데 안쪽 범위려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래가지고 0보다 크다니까 안쪽 범위 이거밖에 안 되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 A는 음수고요. 자, 두 근의 곱이 음수인데 A분의 C죠. 그럼 A분의 C가 음수야. 그치? A도 음수고 그럼 C는 뭐야? 양수였겠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지금. 그치? 그럼 부호 다 찾았잖아요? 얘는 C가 양수야. 그럼 얘는 양수고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이랑 1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거지. C가 양수니까요. 이랬을 때 0보다 작을 때 범위니까 요 사이 범위잖아요. 안쪽 근이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네 해서 답 몇 번? 5번이죠. 물론 여기 이제 보기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 역수근 마이너스 3이랑 1, 5번밖에 없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부호 판단 하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구해낼 때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5번, 6번, 7번이 똑같은 문제 유형들이고 35번 설명해 줄게요. 6, 7은 네가 풀게요. 지운다 이거. 자 봐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렇대요. 그죠? 그 이 얘기는 뭐냐면 fx는 0이라는 이 차이함수의 실근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와 같으니까 2랑 6이었다 이 얘기잖아 지금. 여기까지 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 차이함수가 뭐냐면 f2x-4는 0인데 얘 두 근이 뭐였다? 부등식의 해의 경계인 a와 b였다 이 얘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야, 얘가 2고 6이면 근이 요 안에 있는 값이 2 또는 6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 얘의 근은 어떨 거냐면 얘가 2이거나 6을 만들어주는 x값이 얘의 근일 거 아니야. 그럼 2x-4가 2여야 되니까 x는 얼마? 3? 그 다음에 2x-4가 10이어야 되니까 x는 얼마? 5지. 맞아? 얘는 3이고 여기 5잖아 그냥. 맞죠? 그랬을 때 뭐 구해달래? a 플러스 b의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겠습니까? 8이죠 8. 됐나요? 오케이? 네. 36, 7이 똑같아요.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요 요놈의 근이 요놈의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마이너스 2랑 4잖아요. 그러면 이 말뜻이 뭐냐면 차이함수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뭐랑 뭐였다? 마이너스 2랑 4였다 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요 합이 얼마냐면 2인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고요. 근각예수의 관계요. 곱이 마이너스 8인데 이게 a분의 c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럼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죠. c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8a죠. 그치?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a x-1의 제곱 마이너스 4고요. b가 마이너스 2a니까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플러스 2a x-1 그럼 c는 마이너스 8a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 다음 a로 나눌게요. 근데 a로 나눌 건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a가 없어요. 아 그렇지. 얘가 지금 뭐 0보다 작다는데 바깥쪽 범위잖아요. 맞지?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해서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바깥쪽 범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a가 음수였다는 이야기죠 이거. 맞지? 그럼 a가 음수니까 나눴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바뀌어야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까? 근데 이거 그냥 굳이 치환하면 되잖아요. x-1 한 덩어리를 보면 얘는 x-1, x-1, 4 마이너스 2인 거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x-3, x 플러스 3 이렇게 돼가지고 0보다 작다 이거죠. 그치? 따라서 얘의 근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3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네요. 잘했네 도현이. 이렇게 되죠. 그치? 근데 이거 하나만 더요. 이번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여기 부호 하나만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근 좀 구해볼래요? 중간에 여기 부호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반대인가요? 첫 번째 거는요 fx가 0보다 작다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4보다 크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 식을 볼게요. 봐봐 너 이거 여기다가 뭐 한 거야 x 대신에? 뭐만 달라졌어요? x 대신에 x-1 들어갔죠. 밑에 거는 부등식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의 근이 얼마야? 이렇게 표현되죠 지금. 그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가 바깥쪽 범위니까 얘는 일단 안쪽 범위였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는 바로 오죠. 그럼 경계만 찾으면 되네요. 얘가 fx는 0의 경계가 마이너스 2랑 4고 얘는 fx-1은 0의 경계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2 또는 4로 만들어준 x값이지. 네. 뭐랑 뭔데? 마이너스 1이랑 5지. 그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겠네. 이런 풀이가 가능하죠. 네. 맞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한 거고 저 아래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거 관련된 게 40번이거든요. 별표 하나 쳐보고 해보세요. 일반적인 풀이도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접근하는 풀이도 알려주고요. 40번이요. 자, 1번이요. 절대값이 보기 싫어가지고요. 케이스 나눌게요. x가 0보다 클 때. 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x의 범위가 이렇죠. 그치? 그럼 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이거 절대값이 부호 바꿔서 벗겨지죠. 이렇게. 그치? 그게 안쪽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범위 내에서니까 x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를 동시에 성립하라는 게 아니고요. 얘 이거나 얘 이잖아요. 그치? 이걸 동시에 내가 표현을 해보면 그냥 0보다 크고 다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네 이거죠. 지금 두 개 동시에 합한 범위가요. 그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식으로만 정리한 겁니다. 식으로. 두 번째는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프 그리기예요. 절대값 다시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x가 0을 기점으로 바뀌잖아요. 0일 때 얘가 뭘 지나냐면 0,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그쵸?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요. 얘가. 그치? 그런데 얘가 0보다 크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x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서 얘를 지났어. 그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0보다 클 때니까 이거지. 얘는 생긴 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x가 0보다 작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 이쪽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인 2차 함수의 일부분이고 여기 있으면서 얘 지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이거지. 이렇게 생겼어요. 얘. 생긴 게. 그럼 y는 0보다 작다니까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요. 얘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 아니면 1인데 큰 놈이니까 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0의 교점이 2랑 마이너스 1인데 작은 놈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게 두 번째 풀이요. 그래프로 풀어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제가 있잖아. 요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1보다 작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죠? 그런데 좀 밑에 거 있죠? 내가 뭐 이용할 거냐면 절대값 x제곱이 절대값 x제곱과 똑같아요. 그쵸? 그럼 제가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근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은데 봐봐. 얘가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인 거잖아. 이 말뜻이. 맞지? 얘는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절대값 x 집어넣은 거죠. f 절대값 x는 0의 근이 어떻게 돼? 이 얘기랑 똑같지 않아? 그럼 봐봐. 여기 안을 뭐로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2 아니면 1로 만들어야 되지. 그 얘도 여기 안을 마이너스 2 아니면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럼 뭐만 돼 얘는? 절대값 x가 1인 거만 되지. 그럼 그 경계가 뭐야?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 얘는 어떻게 됐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이런 풀이가 가능하죠. 맞나요? 그래서 아까 몇 번이야? 39번에서 약간 변형해가지고 보는 이 문제, 이 풀이가 가능해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 교과서는 무조건 이거거든요. 교과서나 참고서 보면 항상 풀이가 이래요. 이거야. 근데 이거는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더 늘어나도 그때부터 헬파티 열리거든요. 절대값 하나만 더 늘어나도. 그럼 이렇게 푸는 거는 이 문제나 가능하지 조금만 어려우면 애들 못 푼단 말이야. 손을 못 대. 두 번째가 이 그래프 그려내는 건데 이거 그래프 그려내는 건 사실 숙달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그래프 그린다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이걸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그려낼 줄 알면 결국에 나중에는 너가 수학은 그냥 두 축이거든요. 그냥 대수
기하 이거란 말이야. 대수는 식을 다루는 거고요. 기하는 그래프 다루는 거예요. 이 두 축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니네 수능 때 그냥 확통 이산수학 하나 그냥 추가된 거고 짬뽕으로 이렇게. 결국 식을 다룰 줄 알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네가 빠르게 그려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지금은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기셔도 돼요. 세 번째로는 식을 다루는 약간 감각인데 얘랑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게 조금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4점입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이렇게 풀어내도록 너한테 요구를 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땐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일단 식견만 좀 넓혀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팽팽 돌거든요. 수학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알겠죠? 네. 뒤로 와가지고요. 41번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갖다 붙이시고 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건 네가 연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래프로 푸는 것 좀 해볼게요. 얘가 이거랑 이걸 그래프로 각각 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쪽으로 넘기게. 이거잖아요. 그치? 그 왼쪽에 있는 얘 그래프 좀 그릴게요. y는 어쩌고 얘랑 y는 0, x축 그리게요. 얘는 뭐를 기점으로 바뀌냐면 얘가 0이 된 x값을 기점으로 바뀌잖아. 식이. x가 얼마일 때 얘가 0이 돼요? 1이죠. 1. 얘가 1, 얼마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5죠. 아니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근데 봐봐. 얘가 x가 1보다 큰 영역, 이 영역을 그리려고 해요. 이 영역. x가 1보다 큰 이 오른쪽 영역을 그리려고 하는데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식이 x제곱하고 얘가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 2분의 3이잖아요. 그럼 얘가 대칭축이 x는 2분의 3이면서 꼭지점이 여기 위에 어딘가 있고 아래로 볼록하고 얘 지나야 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죠. 오른쪽이. 여기까지는 와요? 자, 그 다음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하고 1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잖아. 왼쪽 영역이. 그치?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그 2분의 1이면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얘 지나고 아래로 볼록해야 돼.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0보다 작을 때 범위니까 y는 0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나 뭐 구해야겠다? 아,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만 구하면 끝나는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이 오른쪽, 얘 오른쪽의 영역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인데 그 중에서 큰 놈이지. 즉, 얘와의 x축과의 교점 중에서 큰 놈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뭐야? 4랑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4였을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와 x축과의 교점은 뭐랑 뭐냐면 3이랑 마이너스 2인데 작은 놈이죠. 이렇게 되고 작은 놈. 얘는 마이너스 2죠. 맞아? 그러면 이때 정수 x의 개수니까 너는 얘가 파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x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 5개지. 맞습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별표고요. 이거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해봐. 네가 지금 이 논리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42번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인데 이번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y는 fx 하고요. 절대값 전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함수 전체. 오케이? 그럼 얘는 이 전체가 그냥 이 자체가 함수값인 거죠. 얘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함수값이 음수 나오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여기에 착안해서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 y는 fx 그래요. 그대로 그래요. 절대값 벗겨놓고.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생겼대. 두 번째 얘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애들은 함수값이 음수인 애들이잖아. 그치? 이런 애들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이면 음수였잖아. 부호 바꿔서 나가야 되지 반대로. 그럼 부호가 바뀐다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x축 대칭. 얘가 만약에 3,-3이었으면 x축 대칭에서 3,3으로 오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치? 부호 바꿔달라는 이야기잖아. y좌표의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지. 그 y좌표의 부호를 바꾸려면 x축 대칭하는데 뭐를 x축 대칭하냐면 x축 아랫부분이요. x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해서 그려내면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얘를 x축 아래에 있던 얘를 대칭 이동해.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겠죠. 그래프가. 맞습니까? 그래서 대칭 이동해서 얘가 얘랑 다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이건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 너무 자주 나와서.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얘는 지금 판별식이 어떻냐면 4 플러스 6이니까 양수에서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원래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나 지금 뭐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거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리고 있는 겁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거. 오케이?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2,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쵸?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으니까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왔겠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뭐가? 절대값 씌워진 이 그래프가요. 그치? 그쵸? 그러면 이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10이 됐겠죠. 그치? 맞아? 나는 얘가 6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y는 6이라는 건 얘가 10이니까 한 이쯤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y는 6. 맞아? 그럼 나 뭐 구해야 돼? 이거랑 이거 이 교점 좌표들 다 구해야 되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이 부분은 원래 얘잖아. 요 안에 있던 애. 부호가 안 바뀌었던 애. 이 부분의 일부분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6과의 교점이니까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2랑 6이네요.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6이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 올라왔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뭐 한 거야?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x의 부호가, 아니 y의 부호가 다 바뀌어야 돼서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부호 반대로 이렇게 나왔던 애들의 일부분인 거지.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원래 함수가. 예. 그래서 얘와 6과의 교점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4랑 아니지,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0이랑 4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네. 그치? 그래서 y는 6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인 거죠.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 그래프가.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 그래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 해가 뭐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러면 4번이겠네요. 4번. 오케이? 네. 그 다음 이제 뒤에서부터는 또 다시 또 쉬워집니다. 43, 4부터요. 이것만 잘 적어 두시고 그래프만 잘 그려놔봐요. 43. 얘가요,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하래요. 0보다 작거 나왔다가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하래요. 그럼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너가 그림이 만약에 헷갈리면 몇 가지를 기준 삼고 한번 봐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요. 1번이에요. 이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하나야? 아니지. 맞지? 그러면 조금 내려 이제. 교점이 두 개 있을 때 말고 하나 있을 때로 봐봐. 2번. 이때는 하나 맞지? 어디? 여기잖아. 딱 0보다 작거나 같은 때가 알파 딱 들어갔을 때 딱 같은 거 하나 제외하고 이제 없잖아. 그럼 만약에 3번 x축이 여기 있어? 얘는 해가 있어? 얘는 해가 없지. 자 봐봐. 이거 기준으로 얘는 해가 없고, 직선의 위치 기준으로 얘는 해가 없고, 얘는 x는 알파만 해고, 얘는 여기랑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런 상태인 거지. 그치? 맞아요? 이 직선, 얘가 위치가 딱 바로 안 떠오를 때는 그려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 교점이 2개, 1개, 0개일 때 기준으로. 맞지? 자,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얘가 오직 해가 하나 존재할 때래. 그럼 이때잖아, 이때. 아이고, 이때잖아. 그 얘기는 뭐야? 얘가 x축과 접해야 되지.
X축과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 아니야. 이렇게 교점 하나. 이러려면 뭐야? 판별식이 0이지. 맞아? 그래 짝수 판별식 16 마이너스 K가 0이어야 되니까 K가 얼마? 16이네.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래요. 그럼 첫 번째로요.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범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치? 얘가 어디 있더라도 항상 0보다 큰 범위가 나온다고 언젠가 뚫고 올라간다고요. 그럼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얘가 해가 존재하죠. 그럼 이건 딴 거 볼 필요 없지. 위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야. 위로 볼록하잖아요. 0보다 큰 범위가 존재하려면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맞죠? 이렇게 돼 있으면 맞습니까? 안 되잖아. 0보다 큰 거. 얘는 작잖아요. 작거나 같잖아. 이거는. 안 되죠? 돼요, 이거? 안 되죠? 맞지? 그건 되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아,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지금 교점이 어때야 돼? 2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1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얘가 교점이 2개니까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얘는 A 제곱, 이거 마이너스를 묶고요. 인수분해 할게요.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한 겁니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이 범위 내에서 이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해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이 두 가지인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죠. 2번. 오케이? 46번 볼게요. 얘가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거 그냥 그대로 봐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양수인 걸로 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해는 똑같겠죠. 이렇게 두 개가. 이랬을 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요. 이러면 8번이 46번. 46번 아까 했어? 네. 아 그래? 48번이야? 그러면 47번 답 나왔어요? 40몇 번이야? 나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 나 몇 번까지 했지? 48번 해야 돼. 저희 48번을 해야 되겠어요. 48번 해야 되지? 네, 48번을 순간 왜 누구세요? 디타임 때쯤에 되면 힘들어요. 버튼이 바빠가지고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이렇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도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지? 그럼 일단 최고차항계수의 부호가 중요하죠.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했습니다. 아래로 볼록하면 어떤 순간에 0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작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하면서 뭐가 들어가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축이 어디 위에 있겠어요? 얘 위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럼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 이차함수는 어때요? 0보다 작죠. 그치? 그럼 이런 상태구나 이거지. 그럼 이거 만족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A가 음수여야 하고요. 얘 판별식이 얘가 지금 교점이 존재하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 4A 제곱이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그치? 2A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0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랑 얘 두 개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됐습니까? 봐봐요. 얘가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X에 뭘 대입하더라도 0보다 작지 않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거꾸로 얘기해보면. 그러면 얘가 이걸 해석하는 게 더 편하죠. 사실은. 앞에랑 똑같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아래로 볼록하는데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접하거나 붕 떠 있거나 이래야 되죠. 그치?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인 거는 확인됐고요. 그러면 그냥 판별식이 모이기만 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2가 얘 판별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시끄러워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치? m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m의 범위는 최대와 최소값의 합이구나. 그럼 얘랑 얘 더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얼마? 2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53번.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랑 똑같네요. 그쵸? 맞습니까? 첫 번째로 최고차항계수가 미지수니까 양수일 때 먼저 보시면 아래로 볼록해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얘가 이거나 이래야 되죠. 그치? 그래서 얘가 a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3의 제곱 짝수 판별식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죠.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뭡니까? 3밖에 없죠. 이건 맞나요? 그래서 봐봐 0보다 크면서 a가 3인 거니까 이거 가능하죠. 53번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만약에 얘가 a가 음수였어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언젠가 뚫고 내려와서 0보다 작죠. 쌤 근데 정수도 A 값이면 네, 그게 끝이죠. 네. 잠깐만, 이거만 확인할게. 얘가 위로 볼록해버리면 언젠간 0보다 작죠. 그치?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언젠간 작아져요, 0보다. 안 되니까 이게 끝이죠. 그럼 만족하는 A 값은 뭐다? 3 하나밖에 없네요. 그 정수의 값이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그치? 됐습니까? 네, 52. 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면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x축이 이래야 되거나 이래야 되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모이기만 하면 돼. 교점이 없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네요. 그치? 맞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니까요. 그럼 짝수 판별식 쓸게요. m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m 플러스 3을 그냥 덩어리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렇게 양변에 3 뺄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요 안에 정수는 몇 개? 5개, 5개네요. 그치? 됐습니까? 네. 쳤다 갑시다. 쉬세요. 그거랑 다르게 x가 이 범위 내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쵸? 맞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한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얘가 항상 성립하래요. 그런데 내가 이걸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이 대칭축이 1이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2부터 1이면은 x가 마이너스 2, 1 딱 이렇게 생긴 거죠. 2차 함수가. 이 전체로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x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일부분만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그럼 얘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마인드냐면 얘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 있지. 얘. 가장 작은 애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최소값이 얼마냐면 1,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인데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지. 맞지?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왜?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니까 경계가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이로 오겠네요.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 범위 내에 있는 정수의 개수 좀 구해줘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5개 나오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제한이 있을 때는요, 그래프 그려놓고 얘 최소와 최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건 얘의 근입니다. 그쵸? 그럼 얘의 근은 지금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죠.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게 해줘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범위 제한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부등식을 내가 해석을 해보면 한쪽으로 넘길게요. 2x제곱 더하기 16x 플러스 k 플러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x의 범위가 이럴 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얘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생긴 게 아니고 일단 그려볼게.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잖아요. 대칭축이.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어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딘가 있죠. 그치?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이 그래프는. 맞아요. 얘가 이 흰색 그래프가 아니고 주황색이라고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네들 중에서 제일 작은 얘를 데려다가 얘랑 붙였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네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일 때 얘 대입해보면 얼마야? 18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5니까 얘는 k 마이너스 15네요. 그쵸? 최소값이 k 마이너스 15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k가 뭐 이상이면 돼? 15 이상이면 되는 거네.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랬으니까 k는 얼마? 15인 거죠, 최소값이. 맞습니까? 네. 자, 56번은요.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값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직선인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교점이 두 개 존재해야지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너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이거랑 이거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교점 x좌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함수값이 얘보다 작을 때 이거지. 그치? 작을 때 x의 범위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리 좀 해보면 얘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요. 2로 나누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2보다 작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x의 범위 이거네. 여기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번 가능하고 2번 가능하고 5번이 안 되네요. 그쵸? 2는 안 되네요. 그치? 네. 됐고요. 5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7번 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57번 해봐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3x-4보다 위쪽에 있을 때의 x의 값의 범위가 이 부등식의 근이 이거였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입니다. 맞죠? 그럼 결국에 봐봐. 해의 경계가 마이너스 2랑 4잖아요. 그럼 얘 차의 함수요.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4인 거죠. 그럼 합이 얼마? 3인데 이게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3 마이너스 2a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4인데 이게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4랑 똑같죠. 그럼 b는 얼마냐면 8이고요. a는 얼마냐면 0이네요. 그치? 따라서 a 더하기 b니까 합은 얼마? 8이죠. 8. 그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문항이요. 그죠? 2021년 6월 고1 10번이네요. 10번. 3점짜리 문항이죠. 그런데 왜 이거 시켰냐면 너네 왜 라센 보면요. 라센이나 뭐 개념 원리 보면 아마 유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돼 있을 겁니다. 뭐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푼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만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 만나지 않는데요. 그치? 만나지 않도록이잖아.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 얘가 지금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니까 뭐 대충 이런 그림이죠. 그치? 안 만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만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얘가요 기울기는 계속 바뀌는데 y절편은 안 바뀌죠. 정점을 지난다고요. 0,-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얘는. 그치? 근데 K값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막 바뀌는 거지. 기울기만.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0,-2가 뭐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K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언젠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위치관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너는 이제 뭐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뭐가 없다는 이야기야?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냥 했던 거 아까 그대로잖아. 얘에서 얘 빼. x제곱 플러스 2로 묶을게. 5-kx 플러스 9 이거잖아. 차이함수. 얘가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 얘 실근이 없어야 되잖아. 얘가 실근이 존재하면 교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5-k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5-k 제곱이 9보다 작다니까 얘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거 아니야? 그리고 k 마이너스 양변에 뭐 바꿀게. 이렇게 상관없죠. 이거 똑같이. 5 더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되죠. k의 범위는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8보다 작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5개죠. 맞나요? 그러니까 막 유형별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저렇게 푸는 거가 아니고요. 그냥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풀이가 쭉. 그러니까 얘도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61번의 답 3번이고요. 뒤로 와서 63번 하나만 하고 이 유형은 넘어갈게요. 63번 보면요. 얘는 함수이긴 한데 t와 y에 대한 함수죠. 그러면 x축이라고 하지 말고요. t축이라고 합시다. t축이고요. 얘가 y축이에요. 그럼 t가 0일 때 얘 물체의 높이는 얼마였던 거냐면 7이죠. 0일 때. 그럼 지금 얘가 7m에서 뭐 하고 있던 거냐면 자유 낙하를 한대요. 그쵸? 근데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로 볼록하게. 그쵸? 오늘 잘못 그렸다. 미안. 곡점 좌표가 이거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t가 시간이니까 양수인 것만 봐야 되니까 여긴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야 저기 높이가 어떻게 음수야? 이것도 볼 필요 없지. 1사분면만 보면 되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제 상태가. 맞아요?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물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인 시간. 그러니까 높이가 3이라는 이야기는 y가 3이죠.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지? 그러면 3m일 때 3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교점의 좌표 일단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될 거냐면 얘에서 얘 빼서 교점 좌표 구합시다. 4-4t의 제곱은 0이니까 t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왼쪽에 있었던 건데 여긴 볼 필요 없잖아요. 시간은 양수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3m 이상인 거는 딱 1초 동안이구나 하고 문제 끝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프 그려내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t축이 조금 애매할 텐데 시간이라는 거니까 시간은 그냥 몇 사분면만 봐야 돼? 1사분면만 봐야겠죠. 그치? 자 67번 볼게요. 얘와 얘 지금 연립부등식이죠. 그치? 얘는 이거 2를 기준으로 거리가 3인 애들이죠. 3, 5, 마이너스 1. 이 범위 내에 x가 있으면 되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5보다 작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단순히 공식 쓸래요 쌤? 저는 이러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2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이랑 5니까 이 범위 바로 튀어나오죠. 그지? 네, 두 가지 관점 다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얘는 지금 경계값이 4랑 6이니까 바깥쪽 범위네요. 그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죠. 그지? 맞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4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저 근데 네. 왜요? 뭐 부등호가 틀렸어요? 아, 등호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이죠, 그지? 마이너스 1, 0, 1, 2, 3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짜르륵 0이고요. 2랑 3이니까 합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자, 얘는 연립부등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지? 이것 때문에. 이거 그냥 1번 보시면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3x제곱 이거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거죠.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시켰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쌤, 이거랑 이 표현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될까요? 얘가 연립부등식일까요? 봐봐,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당연히 이거를 만족하겠지. 맞아요? 그럼 이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너 마치 2x가 7보다 작은 범위 보는데 2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보는 거랑 똑같죠? 이 범위는 무조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연립부등식이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얘 값만 구하면 돼요. 이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연립부등식이 1번, 2번인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오케이? 네. 그 답은 2분의 7 나와요. 계산만 해보시면. 네. 뒤로 와서요. 몇 번 해보실 거냐면 자, 봐봐요. 얘 해가요. 이런 형태로 나오려면요. 얘는 일단 안쪽 범위죠. 그렇죠? 이렇게 안쪽 범위고요. 얘는 바깥쪽 범위잖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오려면 얘가 어쩔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게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게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범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죠. 두 개. 맞습니까? 그러면 감마랑 델타가 2랑 3이고요. 알파랑 베타가 1이랑 4네요.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얘의 경계는 1이랑 4고요. 얘의 경계는 2랑 3이네요. 맞아?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 합이 5니까 얘는 마이너스 5고요. 곱이 4니까 얘는 4고 합이 5니까 얘는 마이너스 5 곱이 6이니까 얘는 D는 6이네요.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4 마이너스 5 6 계산해줘 이거니까 얘는 얼마?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73번 됐고 73번이요. 알파랑 베타랑 차이. 알파랑 어떤 거요? 델타? 차이가 무슨 말이죠? 어떻게 쓰냐고요? 아, 이거랑 이렇게 약간 음표 콩나물 저 콩나물 몰라. 약간 음표 비슷하지 않아요? 음표요. 네, 알파, 델타. 왜 이게 잘 안 써지나 이거? 차이가 극명하지 않아요? 아니야? 써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나? 뭐가? 그런 거 같고 뭐가? 음표잖아, 음표. 약간 음표 같지 않아? 얘는 알파고. 네. 저거 하는 잘 그거라는 저 거예요. 코다리가 좀 더 긴다고. 코다리? 코다리는 생선 이름 아니에요? 꼬다리 아니에요? 이렇죠. 치즈 한번 해보세요. 배고프네요. 코다리 먹고 싶네요. 그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지. 아, 맛있어요, 코다리찜. 비싸나요? 비싼 거요? 몰라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은 적 없었어. 비싸. 자, 73번은 바로 보자마자 얘가 바깥쪽 범위니까 경계가 마이너스 2랑 5잖아요.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고 큰 놈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이렇게 나와야죠. 그치? 그 다음 얘도요. 공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는 범위가 이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a-2보다 x가 커야 되고 a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개가 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공통범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위에 거는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마이너스 2 이하고요. 그 다음에 5 이상입니다.
그죠? 그럼 봐봐. 해가 존재하려면요. A-2, A 플러스 2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공통인 부분이 존재를 안 하잖아요. 맞아? 그 얘가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려면 자, 첫 번째로 A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이러면 일단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죠. 다시 크거나 그지? 크거나 또는 A-2가 얘보다 작으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둘 다 꼭 동시에 만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 플러스 2가 5보다 크면 되는구나.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거나죠. 따로 만족해야 되죠. 얘는 A가 어때야 될 거냐면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면 되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자연수 A 값의 최소값이잖아요. 그 얼마겠습니까? 여기서 자연수 4죠. 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와서 5번이요. 걔 별표 4점짜리입니다. 모의고사 28번인가? 뭐 하면 그쯤 뒤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4가 k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k보다 커요. 양변에 4 더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보다 크고요. k 플러스 4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인데 얘가 이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서 만약에 이렇게 왔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수가 8개? 7개 존재해야 되지. 7개. 맞지? 그런데 있잖아 이거 얘를 좀 하나 볼게요. 얘가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고요. 얘가 k 플러스 4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2k죠. 맞아요? 만약에 k가 3이야? 그럼 해봐야 이건 거리가 얼마야? 6이지. 여기 안에 정수 7개 들어올 수 있어? 정수 7개 들어오려면 여기가 만약에 1이고 뭐 한 개 얘가 지금 둘 다 빵꾸가 뚫렸으니까 9야. 오케이?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수가 딱 7개 있잖아. 이 사이에. 거리는 얼마야? 8이지. 그러면 K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어. 얘가 8 이상이어야 되니까 K가 4 이상이어야 되지. 8개 들어오려면 K가 4 이상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애들이 이걸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거거든. 내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다 적어볼게. 일단 K가 4 이상이어야 되는 거 찾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 3 5 6 7 8 뭐야. 봐봐. K가 4 이상이면요 얘는 최소값이 얼마야? 8이죠. 8 맞지? 쟤는 최소값이 8이지. K가 4 이상이면 그럼 얘는 최소가 8이니까 이놈은 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맨 오른쪽이지.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너한테 물어본 게 양수 K의 최대값이잖아요. 양수 K의 최대값. 맞죠? 근데 봐봐. 잠깐만. 4 이상이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미안.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0, 얘가 0.5고 얘가 0.5고 8개니까 8.5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그럼 8.1 이런 것도 가능한 거니까 거리가 7.6 이런 것도 가능한 거네. 그럼 미안. 7보다 커야 되죠. 쏘리. 다시 거리가 7.6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정수가 8개 있으려면 이 거리가 2K였는데 얘가 7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K가 3.5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맞죠? 그럼 얘 최소값은 얼마냐면 7.5니까 7과 8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네요. 최소값이. 그럼 얘가 여기 어딘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저놈이. 그죠? 그러면서 요 사이에 지금 정수가 7개 들어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잖아요. 그치? 그 여기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있고 요 사이에 K 플러스 4가 있으면 되는 상황 아니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맞습니까?
그러면서 K가 지금 최대여야 되잖아요. 최대. 아,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와도 상관없죠. 얘가 여기까지 와도 딱 뭐야, 얘는 팔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나, 맞죠? 아니면 얘는 이거이면 되죠. 그러면 결국에 K가 4 이하니까 아, 이거 양수 K의 최소값은 얼마다? 4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이거 안 따져봤으면 애들 다 뭐 했어야 됐냐면 여기서부터 7개인 거, 여기서부터 7개인 거, 요 사이에서 7개인 거 다 따져봤어야 돼, 케이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또 몇 번이냐면 80번이요. 이거 숙제에서 왜 하나도 안 풀어왔어요, 80번? 80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80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빗변 AB 위에 점 P에서요. 각 변에다가 수선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직각삼각형이고 얘도 직각삼각형이고 이 전체도 직각삼각형인데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여긴 동글뱅이 그다음 요거 지금 얘랑 90도여가지고 동의각이고 얘도 동의각이죠. 다 닮음이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한테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얘의 넓이보다 크고요. 얘의 넓이보다 크대요.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맞죠? 그럼 봐봐. 얘는 지금 길이가 얼마냐면 18-A고요. 여기도 18-A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A고 이만큼의 길이가 A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냐면 18-A 곱하기 A고요. 얘가 일단 얘보다 커야 되죠. 2분의 2제곱. 그쵸? 첫 번째. 그 다음 동시에 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가 18-A 곱하기 A가 얘 넓이보다 커야 되니까 2분의 1 18-A의 제곱 이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각각보다 크다 그랬죠. 그치?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A 값은 어떻게 되냐면 A 약분합시다. A 양수죠. 이렇게 되고 A가 36-2A보다 작으니까 그럼 A가 12보다 작네요. 첫 번째. 그 다음 이것도 이제 풀어내면 18-A 약분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어때야 되냐면 근데 이게 18-A가요. A가 양수죠.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얘가 18-A가 2A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러려면 A가 어때야 됩니까? 6보다 커야 되네요. 그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는 6보다 크고 12보다 작다죠. 그치? 맞습니까? 이랬을 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이잖아요. 모든 자연수 A 값 합이니까 7, 8, 9, 10, 11이죠. 그치? 18, 18에 9니까 4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식 작성하고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귀찮아서 하는 거죠? 아, 선생님 원래 그 푼이 있거든요. 여기 숨쉬듯 수학 문제 풀자 이렇게. 예전 영상 보면 여기 그 푼이 있습니다. 그 푼이 숨쉬듯 수학 문제 풀자도 있고. 그래서 그 유튜브명이 에어메스입니다. 그렇군요. 암기수학. 굉장히 콩글리시죠. 에어맥스인 이유가 있었어. 네. 자, 보겠습니다. 얘가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이거라는 이차 함수와 y는 0과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을 때 두 근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위치관계가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요. 네. 맞죠? 근데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 아니니까 이렇게 한 근이어도 중근이어도 상관없죠. 그럼 내가 허용되는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그럼 이 그림을 맞춰 나갈 때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 기, 대, 판 기억하시라고요. 기준값, 대칭축, 판별식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해 분리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준값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준값이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아, 2가 들어갔을 때 양수여야 되네 이거지. 그치? 함수값이. 그래서 FE가 양수여야 되네 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 왜 모자라냐면 FE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고 얘도 포함하고 있고 얘도 포함하고 있고 얘도 포함하고 있고 다 포함합니다. 맞지?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그림은 저 그림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까지 다 포함하면 안 되지. 그럼 뭐까지 맞춰줘야 되냐면 얘가 대칭축이 얘 기준 왼쪽에 있잖아요. 그치?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K인데 걔가 2보다 작아야 되네. 대칭축 조건까지 걸었어. 그랬더니 이제 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2 하고요.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거. 이런 애들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3개. 맞지? 그런데 내가 허용되는 그림은 얘가 안 되잖아. 맨 위에 있는 거. 한정식. 그렇지. 판별식을 봐야겠죠.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2점 아니면 접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제 지금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F2라는 게 지금 얼마냐면 3K 플러스 6이니까 0보다 커야 되네요. 공통범위를 다 구하자고요. 이거 오른쪽 거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도 되죠? 그럼 첫 번째 거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두 번째 것도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다네요. 그치? 땡큐하네 이거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경계값 작은 놈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바깥쪽 범위니까요. 1보다는 크거나 같죠. K.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선 공통범위가 안 나오고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이거죠. 그치? 따라서 K 값은 1 이상이어야 되죠. 그치?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해 분리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해 분리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해 제한 조건 걸어요. 뭐보다 크다 또는 작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치? 근데 그거는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이 들어가고 그래프를 맞춰 나가는데 그 그래프를 맞춰 나가는 세 가지 기준이 뭐다? 기준값, 대칭축,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기대판에서 이 그림 가지고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 그러면 이거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근이,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0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걔도. 그거 막 근각에서의 관계 양수 막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풀려요, 이거는. 알겠어요?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못 풀어요, 그 근각에서의 관계로. 그래서 근해 분리 문제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는 다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